아토피 비염으로 좀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셨을까요? 처음 생긴 거는 예. 그냥 유치원생 7살 때고요. 제일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제일 심할 때는 잘 때 예. 한 8에서 9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예. 그냥 뭔가 긁을 때 하도 그 가려움이 안 멈추니까 쇼크가 뭔가 날 정도로. 쇼크라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아침 8시. 일어나자마자 방 청소부터 한다는 태형님. 이렇게 청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각질 때문입니다. 아토피를 유치원 때부터 20년간 지금 고생하고 있는 차태협이라고 합니다. 맨날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바지 벗고 다리 긁고 그런 경험을 꽤 몇 년 동안 많이 한 것 같아요. 태엽님의 일생은 아토피 피부염과의 처절한 전쟁이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아주 가려울 때는 그냥 시점이죠. 긁었다가 시간을 보면 30분이 지나 있죠. 태엽님의 경우 뭔 일을 하든 이 가려움이 문제입니다. 가렵기 시작하면 공부든 일이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긁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가려움증.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는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차석까지 했어요. 거기서 다음 학기를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되거든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도중에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심해질 때 그걸 또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어지고. 하루에 1시간, 요즘 태엽님은 동생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조깅을 하는데요. 쌍둥이 동생 역시 태엽님처럼 아토피 피부염으로 많이 힘들었다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전 진짜 많이 졌어요. 저도 원래 이거보다 더 심한 나무 피부나 완전 각질 다 일어났는데 점점 4년차, 5년차 되니까 좋아졌어요. 같이 시작했던 치료인데 동생과 달리 태엽님은 왜 중간에 그만둔 걸까요? 그걸 너무 오남용하니까 고등학교부터 엄청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씻지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일어서서 그 씻을 기력도 없었고 그 물을 뿌리는 순간 엄청 따갑거든요. 그 고통도 너무 싫었고 스테로이드도 저도 무섭지만 다른 약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내성 그런 게 생기고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약 없이 좀 낫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태엽님 역시 병원을 찾아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수분도도 정상 부위가 이제 왼쪽 무릎 쪽 같은 경우에는 한 41 정도 나오는데 그 수분이 이제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정도, 한 반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오른쪽 발목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이제 수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삶의 질 역시 일상이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진단은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제 피 검사를 좀 하셨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인 혈액 검사는 다행히 다 문제가 없으시고, 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날아다니는 흡입 항원에 대해서 다 음성 소견이시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원인은 내인성, 내부에 있다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외인성, 내인성 아토피 부염은 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이제 반응성이 있는가,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혈청의 어떤 그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 어떤 알레르기 어떤 반응의 척도, 그게 이제 정상이냐, 아니면 올라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게 올라가 있으면 저희가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정상이면 이제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피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악화인자를 피하는 게 좀 하나의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레르기가 없다면 뭐 그거는 굳이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치료 방향은 비슷합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써서 좀 조절을 하고 이 중증도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으로 조금 유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몇 년 동안 오래 먹어왔었는데 그걸 끊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해가지고 바로 몸이 다 두드러기가 확 올라온다든지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좀 먹기가 그랬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위해 적절한 약 복용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대엽님은 끝내 반대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면 면역세포에서 면역 조절 물질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증가하면 알레르기 신호 전달이 활성화돼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 신약인 생물학적 제제는 이 물질들을 표적으로 삼은 약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이 물질들의 신호 전달을 억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장벽이 복원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됩니다.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 꽤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잘 안정적이고 잘 조절이 되시는데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눈 쪽에 어떤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렇게 좀 빨갛게 된다든지 좀 가렵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나 목 쪽에 조금 붉어지면서 어떤 피부염이 정말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악화인자가 좀 작용을 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약제 용량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또 부가적인 다른 치료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엽님은 약 복용 없이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는 운동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고 무리하게 해도 상관없다고 다 상반되는 의견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어떤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토피부염 환자도 다 어떤 운동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땀이 나면 그거 자체가 좀 자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에서의 어떤 땀이 나는 운동은 조금 저희가 권장을 하진 않고요. 그렇지 않은 뭐 만성기의 어떤 아토피부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산소 운동을 좀 비롯해서 뭐 무산소 운동 그런 것들도 다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운동. 모두 세 파트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이 나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운동의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몸을 좀 이완하면서 써주시면 좋겠고, 어떤 국소적인 부분들의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전신을 활용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죠. 전반적인 전신 운동을 저강도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공을 몸에서 팔자 모양을 크게 그려주는데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선도 계속 봐주시고요. 자, 하체와 상체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반 좀 밀려나가요. 이마 위쪽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공을 주스러 다니시는 것도 아마 운동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몸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엉덩이는 뒤로 나갔다가 몸통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또 팔은 멀리 뒤로. 이 스트레칭의 특징은 전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이 뒤로 얹어져 있게요. 몸을 팔자로 돌리면서 안 쓰던 부분에 관절을 쓰게 되고
우리 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릎도 살짝 구부려. 난이도는 각자 개인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려워 긁어야 돼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한 번씩 활용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이제 하실 수 있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할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주고 일단 상체를 살짝 숙여서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뒤로 툭툭 던지면서 흔드는 동작을 일단 좀 잘 써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일단 팔꿈치 유산소 운동이라고 꼭 뛰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효과는 내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구부렸다가 집안에서 해도 좋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트레칭도 했고 유산소 운동도 했어요. 자, 이번엔 좀 근력 운동을 좀 해보실 건데, 자, 근력 운동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쿼트죠. 스쿼트를 한번 좀 같이 해볼 건데, 제가 그거에 반만 앉아볼게요. 자, 한 반만 앉았다가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뒤꿈치를 올렸다가 살짝 내려놓는. 이 운동의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데요. 살짝 내려놓는. 이 동작이 가자미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이름은 제트업. 무릎을 꿇고 배에 힘을 주면서 눕는 모양이 알파벳 Z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가렵거든요. 그래도 이 운동이 그래도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어서 그런지 가렵진 않았어요.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단. 그래서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태엽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시작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왜 문제가 될까요? 당도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초콜릿에는 히스타민과 티라민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콜릿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초콜릿은 끊으셔야겠네요. 초콜릿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그렇고요.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그리고 튀김류도 피해야 합니다. 가열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고 여기서 생긴 과산화물은 결국에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 버섯 볶음을 소개합니다. 기름 대신 물로 볶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감소 효과가 있는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소화도 잘 되는 두부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로 과자를 만든다고요? 우선 얇은 쌈두부를 잘라 오븐에 굽고 토마토와 바나나를 이용해 취향에 맞는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당근의 비린 맛이 안 나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욕실 부분의 곰팡이 부분이라든지 창문 방충망이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집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통로인 방충망. 방충망 청소는 세제를 푼 따뜻한 물을 면포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면 됩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였는데 숨은 먼지가 와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욕실 슬리퍼는 뭐가 문제죠? 이 사이사이에 물때부터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또 여기에 많이 주기적으로 슬리퍼도 소독해 주시고요.
이불은 무엇보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섬유의 이불 같은 경우에도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햇볕 날 때 일광건조 30분 이상을 해주셔서 먼지를 좀 이렇게 털어주셔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날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우리가 세탁을 할 때 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좀 세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기는 헤파 필터 사용이 좋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보사기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조절돼서 하는 어떤 조사 요법, 광선 치료 요법은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가정용으로 나와 있거나 어떤 출력이 확실하지 않은 자외선 치료기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세기를 저희가 실제로 좀 알기가 어렵고 어떤 강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강하게 쬐을 때는 뭐 화상을 좀 입거나 오히려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 목욕은 괜찮다, 아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소금물로 이제 목욕을 하시면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금물도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이제 다시 금방 건조하게 만들고 또 닿았을 때 자체가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물 목욕은 하시면 안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식초라든지 다른 어떤 첨가물을 사용한 어떤 입욕을 저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요?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실제로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어떤 아토피부염의 중증도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그거를 계속 올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약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상태로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에는 햇빛을 쬐시기보다는 제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좀 드신다거나 비타민 D의 어떤 보충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솔루션 2주 후 저희 솔루션은 잘 해보셨습니까? 네, 잘 해보겠는데 예. 손 여기도 예. 거칠거칠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좀 나으시군요. 네, 또 예, 여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만질 때도 피부가 거칠거칠한 것도 좀 덜하고. 좀 덜 하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태엽님 역시 2주간 열심히 운동 솔루션과 식단 솔루션을 실천했습니다. 초콜릿 끊었어요? 네, 그 후로는 아예 안 먹었습니다. 태엽님 역시 수분도와 삶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약 복용을 권유해 봅니다. 워낙 좀 심했을 때는 그런 약들이 효과가 없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경증에서 중등증 정도의 사이에 되는 부분들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효과가 좀 없었거나 좀 불편했던 약들이 지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대로 네.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은 지금 보습제로 못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걔가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맞춤형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상태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주간 태엽님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 솔루션 잘 지키고 해서 아토피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